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3월 교육청 모의고사 14번부터 17번 인문지문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영상들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시고 이것저것 읽을 때 주의할 점들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요것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보이는 지문은 이제 인문지문입니다. 전형적인 철학 지문이죠, 그죠? 이 철학 지문은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인문 지문 중에서 여기는 이 철학 관련 지문들은 대부분 어떤 전문가나 권위자,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나 권위자의 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도 이제 두 명이 나오죠. 흉이라는 사람하고 리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주장하는 글은 물론 이제 전체자가 다 그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어떤 문제의 재료, 문제의 어떤 소재거리로 사용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여기 있는 이 주장의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결론을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결론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지어주는 구간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 나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두 명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엔 그 의견 간의 차이점을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여기는 이 지문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4번부터 17번 흉과 리드, 이제 주로 이제 리드인데 행위자 인과 이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부딪혀 흰 공이 움직였다고 하자. 자, 이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가정의 상황이 나왔어요. 자, 이의 흉은, 자, 일단 첫 번째 사람 등장했네. 자, 흉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이 나올 테니까 이 사람의 주장의 결론을 찾는 거야. 갑니다.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과 흰 공이 움직인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어요. 세 가지 요건을. 첫 번째가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되고, 자,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져 나타나야 돼.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져 나타나야 하며, 됐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항상적 결합은 이제 단어 뜻을 모를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면, 항상적 결합이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이 움직여 부딪힌다면 같은 식으로 공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 휴메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흰 공이 빨간 공에 부딪혀서 흰 공이 움직인 이 상황으로 보자면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고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항상적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휴메 입장에서는 지금 밑줄 이것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억이 반드시 뭐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그러나 리드는, 자, 리드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했어. 중요한 건 이거는 리드에 대한 겁니다. 리드에 대한 거. 리드는 위 사례와 같이 흉이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흉은 여기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는데 리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거야. 왜냐하면 자, 차이점은 여기 있어. 그는 오직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원인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모든 관계 다 좋은데 그 원인이 되는 게 빨간 공이 흰 공을 부딪힌 건 안 된다는 거야. 원인이. 왜냐하면 여기서 빨간 공은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건 인과관계가 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행위자 인과 이론에서 자, 이걸 행위자 인과 이론이라고 한대. 행위자 인과 이론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누구의 주장? 리드의 주장. 리드는 원인을 양면적 능력을 지녔으며 그 변화에 대한 책임 있는 존재로 규정하였다. 자, 원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양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다 설명해 줘야 돼.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을 일단 여는 문장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양면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가 뭔지 하나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줘야 돼. 두 가지 설명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먼저 양면적인 능력은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동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저기는 저 빨간 공은 능동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굴러가서 흰 공을 움직여도 하고 움직이지 않게도 하고 이런 양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양면적 능력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행위자는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여, 그러니까 그 결과가 공을 부딪혀서 움직이게 하든 아니면 아예 공을 부딪히지 않게 하든 움직이지 않게 하든 이렇게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고, 자, 결과를 산출할 능력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모두 설명됐지. 첫 번째,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만일 결과를 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변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는 진정한 원인은 행위자라고 주장해요. 이에 따르면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을 때 흰 공은 움직일 수만 있을 뿐 움직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혔을 때 흰 공은 움직일 수만 있기 때문에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은 양면적인 능력도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없기 때문에 빨간 공은 행위자가 될 수 없다. 즉 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경험론자인 리드의 관점에서 보면 관찰의 범위 내에서 행위자는 오직 인간뿐이다. 왜냐하면 앞에 있던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건 이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만일 어떤 사람이 흰 공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빨간 공을 굴렸고 흰 공이 움직였다면 그 사람은 행위자이고 흰 공을 움직인 것은 결과에 해당이 돼요. 리드는 이와 같이, 자, 이제 결론이야. 이와 같이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행위자의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행위자가 양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항상적으로 결합을 해야 돼. 리드는 의욕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행위자의 의욕이라는 말이 등장해서 의욕. 여기는 이 의욕은 결국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았어. 이와 관련하여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이와 관련해서 하는 요거는 결국에 지금 반론을 제기한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결과를 발생시킨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한 의욕.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사람이 이 공을 내가 움직이게 하여 부딪히게 해야 되겠다는 그 의욕이 여기서 지금 양면적 능력을 발휘해. 그러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로 나타난 것이며, 그러니까 결국에 그 의욕이라는 것도 또 생각해 보면 다른 또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는 이 공을 굴려야지라는 의욕은 그 안에 또 다른 원인을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양면적 능력의 발휘가 나타난 것이며 그것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한다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그 원인을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사건의 원인은 또 다른 사건의 결과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또 원인이 있고 또 원인이 있고 또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주장에 관련하여 리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하고 있냐면 재반론하는 거죠. 그죠? 재반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원인 앞에 원인이 있고 원인 앞에 원인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발휘인 의욕을 일으킴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인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을 일으킴과, 그러니까 발행한 의욕을 일으킨 거지, 그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봤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는 의욕을 일으킴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걸 의욕을 일으켜서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이전의 원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다시 한번 더. 의욕을 일으킴의 경우에는 의욕을 일으켰어요. 그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발휘 자체가 의욕이기 때문에 의욕을 일으켰으니 의욕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원인 앞에 또 다른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 자체를 원인으로 보자. 그런데 의욕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보는 리드의 견해에 대해서는 사건의 원인이 행위자가 아니라 의욕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또 다시 한 번 더 반론 제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에 대해 리드는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인과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 의욕과 사건이 항상적으로 결합한다고 보는 리드의 견해에서 사건의 원인이 그러면 행위자 자체가 아니라 반론, 그러니까 의욕이 원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의욕 자체를 원인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해. 그런데 항상적인 결합만으로는 인과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항상적 결합만 가지고서는 필연성을 정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적 결합이라는 건 흄이 얘기했죠.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게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인과의 필요성을 정당하지 못해. 그러므로 항상적으로 결합하는 것만으로 의욕과 사건이 연결되니까 의욕을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욕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를 원인으로 보자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 이 두 번째 문단. 이게 좀 어려워요. 지금 내용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자, 세 번째 문단이지. 자, 결국에 어떤 사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는 양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욕이 항상적으로 결합해야 된다는 거야. 항상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야 된대.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래서 리드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는 이걸 할 수 있는 건 결국 행위자이므로 그 행위자가 결국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행위자는 인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두 가지 반론이 있어서 첫 번째 의욕은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의욕을 만들어내려면 그 의욕을 일으킴과 같은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리드의 반론은 뭐냐면 이런 정신의 내재적인 활동은 그 자체로 의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욕이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의 의욕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떤 걸 의욕을 만들어내려면 그 의욕을 일으키는 또 다른 의욕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의욕을 타고 나면 도대체 의욕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하는데 의욕은 하나라는 거야. 오직 하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항상적 결합이란 말 때문에 항상적인 결합이 조건이었으니까 그러면 의욕이라는 게 결국 사건하고 결합하니 여기서 행위자가 아니라 의욕 자체를 원인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의욕이라는 건 이것만은 이 항상적 결합만으로는 반드시 필연적인 인과관계, 인과의 필연성을 갖지 못해. 그러니까 의욕이라는 게 사건이랑 항상적 결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의욕을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야. 다만 그 원인을 정신적으로 생각했던 인간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인간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글이 좀 어렵습니다. 요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결국에 사건의 원인을 행위자로 봐야 한다 이거예요. 리드는 기회 원인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자, 여기 또 반론이 나왔어. 또 반론적이 된 거. 자, 요거는 이제 재반론이죠. 재반론. 자, 갑니다. 당시에는 중세 철학의 영향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건들의 진정한 원인은 오직 신뿐이며 행위자는 기의 원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의 원인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신이 원인이 아니야. 진정한 원인은 신이 아니야. 이게 지금 반론적이야. 자, 기의 원인은 일상적으로 마치 원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 진정한 원인이 아닌 것이다. 리드는 이러한 입장의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배경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행위자의 의욕과 행위뿐이며 행위에 신이 개입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사건의 진정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즉 결국에 경험이란 측면으로 인간을 보게 한 거야. 인간이 원인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이 원인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원인이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반론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재반론하는 형태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14번에 1번 인간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맞죠? 인간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2번 변화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자, 변화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는 행위자라 그랬는데, 자, 행위자는 뭐라 그랬냐면 산출할 수 있는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출할 수 없는,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동시에 갖고 있어야 그래야 이게 행위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 3번 인간의 의욕은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예, 정신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른 의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의욕이 꼬리를 물지 않는다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의욕은 의욕이 꼬리를 물지 않는다고. 그래서 의욕은 의욕이 필요하지 않다. 오직 더 이상 의욕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 했지. 자, 그 다음 4번에 항상적 결합이 존재하더라도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다. 아까 이제 그 얘기했잖아. 예를 들어 빨간 공이 흰 공을 치는 항상적 결합은 있지만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라고? 행위자. 왜냐하면 얘가 원인이니까. 이거 맞는 말. 5번 흉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뭐가 필요하다고? 행위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행위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뒤로넘겨서 15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에는 양면적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행위자가 필요하다. 행위자가 필요하다 한 거야. 리드는 빨간 공과 흰 공의 움직임에는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시공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는데 여기에서 야, 이게 이어지긴 한다니까.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인과관계에서 반드시 행위자가 필요하다는 게 문제였지. 리드는 여기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것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요. 정답은 2번. 3번 리드는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겠군. 그래서 그러면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힌 사건만으로는 당연히 원인이 될 수가 없죠. 이해됐죠? 원인이 될 수 없죠.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본 거야. 맞는 말이잖아. X 그럼 또 헷갈리니까.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본 게 맞습니다. 왜? 행위자가 필요하니까. 휴먼 빨간과 흰 공의 움직임에서 항상적 결합을 발견할 수 있지요. 휴먼 빨간과 흰 공이 부딪힌 사건이 흰 공이 움직인 사건의 원인이라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고 봤어. 왜 없다고 봤냐 하면 앞에 첫 문단에서 이건 결국 앞서 있는 시간인 거야. 그래서 시간상 앞서 있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맞아.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자, 16번에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기의 원인의 문제야.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리드의 행위자 개념을 긍정한 게 아니라 부정했지. 왜? 여기서 지금 철학자들은 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번에 A와 관련한 리드의 대응은 행위자인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주체성을 부각한 게 맞죠. 신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 3번에 A의 해결을 위해 리드는 행위자가 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은 리드의 주장이 아니잖아. 뭘 입증하기는. 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리드가 아니라 그 철학자들이지, 그지? 그 다음에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진정한 원인을 인간 자신에 찾은 게 아니라 신에서 찾았죠. 다 틀렸어. 이거 다 틀렸어. 5번에 A를 제기한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위의 원인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신이니까. 이해됐죠? 있는 게 아니죠. 틀렸어. 정답은 2번이 되겠네. 자, 17번 갑니다. 보기는 철학자들이 나누는 가상의 대화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리드에 따르면 의욕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발휘는 또 다른 의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 연쇄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고 의욕을 선행하는 의욕이 무한히 필요해집니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어떤 의욕도 일으킬 수 없어 어떤 행동도 이거 어디야? 그래, 이게 첫 번째 반론이었어. 그 첫 번째 반론, 세 번째 문단에 있던 첫 번째 반론. 여기에 지금 의욕이 다른 의욕이 다른 또 의욕을 필요로 한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리드는 뭐라 그랬냐면 의욕 무한 후퇴 문제. 이거에 대해서 리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잘 봐라. 여기에서 이런 얘기했다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결국에 의욕과 같은 정신의 내재적 활동은 행위자의 양면적 능력의 발휘인 의욕과 양면적 능력인 발휘 의욕과 그것의 결과인 의욕 자체를 구분할 수가 없대요. 요거 그대로 몇 번으로 간다. 이거 그대로 17번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죠? 양면적 능력의 발휘와 그 결과의 의욕을 구분할 수 없다. 요거 그대로 찾으면 되겠네? 그럼 찾으면 정답은 3번이겠네. 아니, 얘가 앞에서 얘와 관련된 거다라는 걸 찾으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 리드가. 지문에 있는 거 그냥 찾는 거였습니다. 예. 요거는 지문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돼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지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